안녕하십니까. 평양 24시라고 하는 북한 전문 채널을 저희가 새롭게 개편을 했습니다. 자, 이 채널은 저를 포함해서 북한에서 오신 엘리트, 고위 관료들, 또 전문가들이 앞으로 북한에 관한 최고 정보와 또 최고의 분석을 통해서 구독자님들, 또 시청자님들, 또 후원하시는 모든 분들께 북한에 관한 최고의 정보를 알려드릴 계획입니다. 또 이제 북한과 관련된 중국, 러시아, 일본, 또 이제 한국 내의 다양한 대북 정책과 관련돼서도 여러분께 이런 그 중요한 뉴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. 자, 우리 첫 방송으로 특종을 여러분께 보도를 할까 합니다. 자, 오늘의 특종은 뭐냐? 김정은이 요독수용소를 해체한 사실을 저희가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. 자, 그 전에 함경북도 해령 22호 수용소를 해체했습니다. 이 거대한 두 수용소를 해체했는데 정치범들이 다 석방됐냐? 그게 아닙니다. 어디론가 끌려갔는데 김정은이 숨겨놓은 10만 규모의 비밀 수용소, 오늘 평양 24시에서 최초로 여러분께 공개합니다. 이거를 저희가 분석하고 찾아냈는데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이 수용소에 대해서 밝혀낼 예정입니다. 자, 이 구글 어스 이제 뭐 북한이 아무리 뭘 감추고 싶어 해도 감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자, 이번에 평양 24시에서 최초로 지금 공개하는 북한 최대의 수용소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검증해 보겠습니다. 이 수용소가 왜 중요하냐? 바로 이 수용소는 여기 지금 풍계리라고 하는 여러분도 많이 익숙한 지역이 있죠. 이 풍계리 핵실험장하고 거의 붙어 있습니다. 자, 여기가 풍계리고요. 여기가 만탑산입니다. 이 만탑산 바로 아래 여기가 이제 핵실험장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풍계리에서 좀 올라가면 여기 핵실험장이 있는데, 자, 이 핵실험장하고 이 화성 수용소하고 붙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공개하는 이 화성 수용소가 좀 더 확대해 보면, 자, 여기가 이제 핵실험장이 되겠고요. 여기가 이제 화성 수용소 마지막 마을, 그러니까 새로 생긴 마을인데, 최초로 지금 공개하는 이 화성 수용소의 모습을 여러분께 지금 공개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쭉 들어가 보시면 여기가 이제 화성 수용소의 입구가 되겠습니다.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이 화성 수용소 초소가 있고, 여기 이 구조물이 있죠. 구조물이 있고, 여기 쭉 보게 되면 철조망이 쳐져 있습니다. 철조망이 쳐져 있고, 여기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. 자, 이쪽으로 해서 이 아래를 보시게 되면 이 라인 따라서 여기에는 이제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. 여기 나무가 있죠. 여기 나무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정치범들이 도망갈 때 바로 발견할 수 있는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. 자, 이 보십시오. 명확하게 이 라인들이 나와 있죠. 쭉 이렇게. 그래서 이 정치범 수용소 안에는 숲이 있고, 이 철조망이 쭉 쳐져 있고, 이 바깥에는 전부 다 벌초를 해가지고 탈출자를 막기 위한 그런 그 장치를 이제 해놓은 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. 자, 이 왼쪽으로 보시면 또 확인되는데요. 자, 이 보십시오. 이 라인을 따라서 여기가 쭉 이렇게 지금 선이 그어져 있죠. 이 선이 뭐냐면 이 정치범 수용소 철조망입니다. 철조망이 이렇게 나와 있고, 이것 역시 상당히 거대한 규모로 이제 쳐 있습니다.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라인이 여기까지 있습니다. 여기까지 쭉 보이는데 이 아래는 나무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여기와 마찬가지로 정치범들이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나무를 다 찍어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정치범의 입구가 엄청 큰데 이 요독수용소의 거의 3배의 규모가 됩니다. 제가 이제 보시게 되면 이 화성수용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이냐?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이 구역이 화성수용소입니다. 화성수용소. 엄청나게 큽니다. 저도 이제 화성수용소에 대해서 이 작은 마을로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근무했던 경비병들 또 이제 기타 탈북자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화성수용소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. 그리고 이 보시게 되면 이게 만탑산이 있지 않습니까? 만탑산 위에 그 유명한 관모봉이 있는데, 이 관모봉은 백두산 다음으로 높은 산입니다. 한반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이 관모봉입니다. 해발 2,000m가 넘습니다. 관모봉이. 이 관모봉 아래, 관모봉과 만탑산 아래 오른쪽에는 수용소고 왼쪽에는 핵실험장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화성 수용소가 이 규모가 커진 이유가 뭐냐? 핵실험장으로 끌려간 북한의 근로 인력이 누구냐 도대체?
그러니까 거의 92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20년 이상 핵실험을 해오고 있는데 핵실험 한 번 할 때마다 이걸 거두고 다시 재정 준비를 하려면 누군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방사능이 있기 때문에 방사능을 막을 수 있는 방진복을 입어야 됩니다. 그 방진복 한 벌에 약 10만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방진복을 입고 사람을 보내려면 10만 달러가 투입돼야 됩니다. 근데 그 수천 명을 어떻게 방진복을 입힙니까? 그러니까 돈이 없는 북한에서는 방진복이 필요 없는 정치범들을 골라가지고 투입을 한 거죠. 그러니까 현재까지 탈북자 가운데 풍계리에서 핵실험장에 동원된 단 한 명의 북한 주민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단 한 명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일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 이 거대한 핵실험장 거의 6차, 7차까지 지금 핵실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, 누가 탔겠냐 핵실험장에서 이 수습고기가 바로 이 화성 수용소에 있는 겁니다. 자, 보십시오. 이 핵실험장하고 이 만탑산과 바로 우측에 이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10만 명 이상의 정치범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지금 그 신규 마을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, 이 신규 마을 이 수용소의 이 신규 마을이 2018년도 경우에는 이게 마을이 없었습니다. 여러분 보십시오. 자, 이게 그 산악 지방에 그냥 계열물이 흐르는 이런 지역이었는데 자, 2018년도까지 이 마을이 없었습니다. 그런데 마을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여독 수용소가 해체되는 시점과 맞물립니다. 자, 그래서 쭉 보니까 2020년도에 이렇게 마을이 생겼습니다. 거대한 마을이. 여기도 마을이 생겼죠. 자, 이게 2018년도까지는 산속이었는데 마을이 생겼습니다. 또 다른 이 화성 수용소의 마을을 또 보겠습니다. 자, 여기에도 이제 화성 수용소 신규 마을이 또 보이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생긴 거대한 마을입니다. 여기에도 몇천 명이 있을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자, 이것 역시 원래 자, 보십시오. 아무것도 없었습니다. 여기가.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지역에 이 엄청난 이런 마을이 생겨난 겁니다. 이렇게. 자, 이런 화성 수용소에만 해도 이 신규 마을이 지금 그 여러 개가 있고 아직 지금 파악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. 자, 이 지역도 이제 화성 수용소가 생겨서 처음으로 이제 발견한 마을인데 자, 보십시오. 이 마을도 2017년도 경만 해도 이 달랑 이제 건물 한 채가 있었습니다. 보십시오. 자, 이게 지금 아무것도 없었죠. 2014년도에 아무것도 없었고 2017년도 가면서 뭐가 생기기 시작했고 2018년도, 2020년도에는 이제 이런 마을이 생겨난 겁니다. 수용소 마을이. 자, 이 화성 수용소 골짜기마다 이런 이제 신규 마을이 지금 여러 개 생겼는데 지금 우리 자유평양 그 평양 24시에서 이 신규 마을들을 지금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화성 수용소가 워낙 방대합니다. 좀 보십시오. 여기 지금 수용소 입구가 여기입니다. 여기 초소가 있고 여기 메인 마을들이 쭉쭉 있는데 이 화성 수용소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어요. 그리고 이 공개되지 못한 이유가 뭐냐? 회령 수용소에는 그 수용소를 지키던 경비병 안명철 씨가 탈출을 했었고 여독 수용소에는 혁명화 구역이긴 하지만 여러 명이 증언자가 나왔고 한 명도 안 나온 수용소가 개천과 화성입니다. 그리고 청진 교화소라는 곳이 있는데 청진 교화소에서도 지금 정치범들이 나왔다는 증언들이 있습니다. 자,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화성 수용소 거의 그 여독 수용소 3배 규모인데 이 화성 수용소에서 단 한 명의 탈출자가 없었다는 겁니다. 그리고 92년도부터 회령 수용소 경비병을 지냈던 안명철 대표가 증언을 처음 했는데 화성 수용소 바로 위에 바로 위쪽에 여기 이제 회령 수용소가 여기 있었습니다. 이 회령 수용소하고 화성 수용소에서 선발된 약 한 2,000명의 청년들이 만탑산으로 끌려갔다 이런 증언을 처음으로 했습니다. 그때는 이제 만탑산에 가서 뭐 했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졌는데 그게 바로 92년도 초입니다. 자, 그 이후부터 많은 인력들이 이 핵실험장에 끌려갔습니다. 북한의 핵실험이 수만 명의 정치범들의 목숨과 바꾼 반인륜 범죄의 현장이라는 것이 점점 윤곽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. 이게 단순한 수용소가 문제가 아니라 이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정치범, 특히 젊은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풍계리 핵실험장에서
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동원시켜서 방사능에 피폭이 되면 그냥 알아서 묻어버리는 식으로 정치범들을 관리했다는 이제 그런 의심을 지금 품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증거는 없습니다. 증거는 없지만 거의 확실한 팩트입니다. 왜냐하면 왜 풍계리 핵실험장과 화성 수용소가 붙어 있냐? 이것부터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왜 이 화성 수용소에는 요독 수용소 3배 규모의 10만 이상의 정치범들이 갇혀 있냐? 이것 또한 엄청 심각한 문제입니다. 자, 그래서 저희가 요독 수용소의 해체 과정과 이 화성 수용소 확대의 이 모습을 면밀히 조사해서 내년 봄쯤에 전 세계에 공개할 예정입니다. 자, 이 화성 수용소 저희가 오늘 이 것만 지금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최초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얼마나 많은 정치범들이 희생당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. 북한의 인권 문제가 왜 중요하냐? 핵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인권 문제가 중요한데 바로 인권 문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 화성 수용소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. 자, 평양 24시에서는 바로 이런 정확한 팩트와 또 현실감 있는 증거를 가지고 북한의 김씨 왕조의 범죄와 그 정권에게 희생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이런 참상을 정말 중요하게 저희가 다루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채널을 처음 저희가 이제 게시를 하면서 멤버십을 저희가 이제 했고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멤버십에 동참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생방송도 이제 앞으로 이 채널을 통해서 할 것입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멤버십과 또 후원을 해주시면 평양 24시가 명실상부한 북한 최고 전문 TV로 바꿔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